자, 보안과 암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예를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보안, 암호화. 여러분들 네이버에 로그인을 할 때, 일반 로그인이 있고요. 보안 로그인이 있죠. 자, 일반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있죠. 자, 여러분들 집에서 네이버로 전송을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네이버로 전송을 할 때, 중간에 해킹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안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암호화 처리해요. 암호화 처리를 해서 전송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해킹을 한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 로그인을 하는 거죠. 자, 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일반적인 문장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아이디와 비밀번호라고 보셔도 돼요. 패스워드. 자, 이것을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보냅니다. 자, 이것을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것을 네이버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암호문으로 바꿔줍니다. 그때 암호문으로 바꿔주는 규칙이 있어요. 자, 그것을 키라고 얘기하는데, 암호화 시키기 때문에 암호화 키라고 얘기합니다. 자, 평문을 보통 문장, 사람이 읽어드릴 수 있는 평문을 암호화 키를 이용해서 암호문으로 바꿔줘요. 바꿔주고, 그것을 전송을 합니다. 자, 전송해서 수신책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호문이 되겠죠. 자, 이 암호문을 다시 복호화 시키는데, 평문으로 복호화 시킬 때 그때 사용하는 키를 복호화 키 혹은 해독 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암호를 하는 알고리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때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으냐, 같지가 않으냐를 가지고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키 암호화 알고리즘, 자, 프라이빗 암호화 알고리즘, DES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때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아요. 자, 이거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같으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전송을 하잖아요. 그죠? 전송할 때, 암호화 키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해킹을 하게 되면은, 원래 평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개인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동일한 키를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기 때문에 보안 수준이 낮다는 얘기예요. 보안 수준이 낮고 그 대신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빠르다. 아무래도 좀 덜 복잡하겠죠. 같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반대로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 자, 퍼블릭 암호화 알고리즘은 RSA라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있고요. 자, 이때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릅니다. 다르다는 표시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죠? 자, 이것은 우리 알고리즘 실기 때 나오는 그런 기호가 되겠습니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르기 때문에 암호화 키를 안다 하더라도 복호화를 시킬 수가 없죠. 복호할 수 있는 키를 알고 있어야만 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는 비대칭 암호화 방식이다. 자, 비대칭이죠. 키가 비대칭이고 보안 수준이 높고 속도가 느리고 그 대신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파일 크기도 크다. 장점이 있는 대신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그죠? 네, 속도가 느리고 복잡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안과 무결성에 대해서 잠시 좀 정리를 할게요.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 보안이라는 개념이 무결성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자, 보안이라는 것은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거예요. 권한을 줄 수도 있고, 권한을 준 사람들한테는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도록 허용하고,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보안이에요. 자, 무결성은, 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베이스가 항상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게 무결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보안을 위해 사용자들의 권한 부여는 관리자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자, 관리자가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부여하는 우리 명령어 배우셨죠, 그죠? 자, 그래서 관리자가 주는 거지. 만일 DBMS가 권한을 준다라고 하면 틀렸어요. 주의를 하십시오. 자, 병행 제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행 제어는
자주 출제가 되고요. 실기 때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동시에 여러 개를 수행할 때 데이터베이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트랜잭션 간의 상호작용을 제어하는 것이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있으면은 트랜잭션, 수많은 연산들이 수행이 될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처리하고 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가 수행이 될 때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일관성 유지가 될 거냐는 얘기입니다. 자,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 기법이 필요해요. 자,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런 병행 제어의 목적이 뭐냐면요. 공유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동시에 분명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자, 그 공유를 좀 최대화할 수 있느냐. 자, 그리고 시스템의 활용도를 어떻게 최대화할 거냐. 자,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를 할 거냐. 사용자에 대해서 응답 시간을 최소화할 거냐. 자, 응답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빨리 피드백이 된다는 뜻이죠.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병행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기법이 있느냐? 자, 로킹 기법이 있어요. 로킹. 자, 실기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로킹. 자, 하나의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동안 다른 트랜잭션이 그 데이터 항목을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 이런 거죠. 자,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데이터 4, 데이터 5, 데이터 6이 있습니다. 자, 트랜잭션 1, 트랜잭션 2, 트랜잭션 3이 있어요. 만일 트랜잭션 1이 데이터 1을 사용할 때는 다른 트랜잭션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로킹이에요. 락을 거는 거예요. 락. 자, 이것을 사용을 할 때는 락을 걸어서 접근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이게 로킹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로킹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로킹 단위. 자, 로킹 단위가 자, 이렇게 한 개씩 묶을 수도 있지만은 한 번에 요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3개씩.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만일 로킹 단위가 3개씩 묶었다면은 T1, 트랜지션 1이 자, 접근해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D1을 데이터 1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트랜잭션은 나머지도 이용을 못 해요. 왜? 이게 락으로 잠겨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로킹 단위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병행성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로킹 단위라는 것은 병행 제어에서 한꺼번에 로킹할 수 있는 단위, 한 번에 묶어주는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로킹 단위가 크다는 얘기는 이거죠. 3개씩 묶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3개씩 묶었으면 로크 수가 작다. 로크 수가 몇 개입니까? 로크가 2개죠. 자, 그 대신 관리가 수월해지죠. 왜? 개수가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자, 병행성 수준은 떨어진다. 왜? T1이 쓸 뿐인데 나머지도 병행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병행성 수준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로킹 단위가 작으면 한 개씩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로크의 수는 커진다. 6개가 되죠. 그리고 관리가 복잡해지죠. 아무래도 개수가 많으니까. 자, 그 대신 병행성 수준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차이점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병행 수행 허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 만일 이런 로킹하는 기법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허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트랜잭션끼리 사용을 해라.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을 해라. 라고 허용을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2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갱신 분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2개 이상의 트랜잭션이 같은 자료를 갱신할 때 일부가 없어지는 현상. 한 개의 트랜잭션 접근해서 막 쓰고 있다가 하나가 없어졌는데 또 하나의 연산이 뛰어들어서 작업을 할 때 엉뚱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비완료 의존성.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패한 후, 자, 다른 트랜잭션이 실패한 갱신 결과를 참조하는 현상. 쭉 처리하다가 완료지어지면은 그 데이터가 정확성을 유지할 건데 쭉 처리하다가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트랜잭션이 이것을 가지고 연산에 써버렸습니다.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불일치, 원치 않는 자료를 이용하는 현상. 거의 비슷한 뜻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원치 않는 자료. 처리하다 보니까, 그죠? 여러 개가 동시에 수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자료를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 이거라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갱신, 분실, 비완료 의존성, 불일치.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 물리적으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으로 한 개로 인식하는 기법이다.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들어가시면은 데이터베이스 강의가 1강에서 많이 10강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게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한 개로, 마치 한 개로 보이는 것처럼 만드는 기법. 자, 4대 목표가 있는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위치 투명성. 금방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자,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곳을 알 필요가 없다. 클릭해서 그냥 이용만 하면 되잖아요. 강의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논리적인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모두 자신의 사이트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강의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중복, 복제 투명성. 자, 트랜잭션이 데이터의 중복 횟수나 중복 사실을 모르고도 데이터 처리 가능하다. 자, 데이터베이스 1강. 자,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만은 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병행 투명성.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다수의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실행되더라도 그 트랜잭션의 결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분산됐다 하더라도 병행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장애 투명성. 트랜잭션, DBMS, 네트워크, 컴퓨터 장애에도 불구하고 트랜잭션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자, 이런 4가지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위치 투명성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위치, 중복, 복제, 병행, 장애. 자, 꼭 기억을 하세요.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공유가 용이하다. 이거 당연하죠. 분산되어 있고요. 자,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점진적인 시스템 용량 확장이 용이하다. 자, 데이터베이스 1, DB 구축하고요. 자, 그 다음 DB2를 구축을 하고, 자, 용량이 부족하면은, 또 DB3을 구축하면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용량을 확장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대신 설계가 어렵다. 그만큼 분산되어 있는 만큼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설계가 어렵고, 자, 요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 엄청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대신에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고 비용은 그만큼 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죠.